골프 치러 가면서 손주를 맡기고 돌아올 땐 반찬이 짜다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입던 헌 옷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와서는 소일거리 할 때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참았던 제가 처음으로 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아침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돈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나예요. 갑자기 골프 약속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잠이 확 깼습니다. 골프 약속이라니. 며느리와 사위는 맞벌이라 손주를 봐주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아이 봐주는 날인데 골프 치러 가면서 아이를 맡기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제가 병원 가기로. 아이고,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약속은 오늘 취소하면 안 되거든요. 1시간 후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정숙, 올해 68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들 둘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사돈댁은 달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태도. 부탁이 아니라 통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이 5살 예준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프 웨어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정말 고마워요. 저녁 때 올게요. 저녁 때요? 점심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골프 치고 사우나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준이 잘 부탁해요. 사돈은 예준이를 밀어넣듯이 집 안으로 보내고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예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부엌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제 시간은 없구나. 예준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예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예준이가 아니라 사돈의 태도였습니다. 오후 4시쯤 예준이가 낮잠에서 깼습니다. 간식을 주고 TV를 틀어줬습니다. 그 사이 주방에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 점심 식사 그릇, 간식 접시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60을 넘기니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예준이가 언제 또 뭘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사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했습니다. 골프를 즐겁게 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사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예준이 잘 있었죠? 네, 잘 놀았어요. 그런데 사돈, 지난번 예준이가 먹은 반찬 좀 짰던 것 같아요. 아이가 물을 많이 찼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간 조절 좀 해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뿐이고 오히려 타박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봐줬는데 돌아오는 건 지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럴게요.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들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돈이 예준이의 손을 잡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사돈이 봐주시면 안심이 되거든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예준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할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사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사돈, 다음 주에 김장하시죠? 우리 집 것도 좀 담가 주실 수 있어요? 네. 사돈 댁 김장을요? 네, 우리는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거든요. 사돈은 손맛도 좋으시고 집에 계시니까 소일거리 삼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일거리라니. 김장이 무슨 취미 활동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김장 한 포기 담그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돈 댁은 몇 포기 정도 하세요? 우리 집은 50포기만 해주세요. 친정 부모님 것까지 해야 하니까요. 50포기. 제 집 것도 30포기 담그기로 했는데 80포기를 혼자 담그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돈, 그건 좀. 아이고, 뭐가 어려워요. 사돈은 평생 김장하셨잖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라 김장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김장을 했으니 더 해달라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평생 일한 사람한테 은퇴하지 말고 더 일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김장 50포기를 해달래요. 말이 돼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주지 뭐. 어차피 김장할 거 조금 더 하면 되잖아. 조금이 아니라 50포기예요. 부부싸움도 칼로 물 백이라더니 사돈끼리는 더하지. 그냥 웃으면서 해줘.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제 힘듦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엄마, 그러니까 사돈이 너무 심하다고,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사돈이 자꾸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바쁘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면서 종종 아이까지 봐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매일이야. 나도 60 넘었어.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가족인데 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사돈 편을 드는 겁니다.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논리.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부부 다 일하느라 바쁜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웃으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장모님 기분 상하시면 우리 부부가 힘들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대하다니.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내외 사돈,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전 사돈이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사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옷이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건데 나한텐 좀 작아서요. 사돈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추석 때 받은 선물 세트인데 우리 집은 안 먹으니까 드릴게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헌 옷과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새 옷도 아니고 분명히 입다가 작아진 옷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 식모인가? 가슴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사돈, 이거 입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살이 빠져서 이제 이 사이즈는 못 입거든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사돈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요. 집에서 노는 노인들이 자식 돕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노는 노인이라니. 당연한 도리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모가 자식 돕는 거랑 이용당하는 건 달라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매일 손주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돈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요? 항상 당연한 듯이 부탁하고 오히려 타박하기만 하잖아요. 심지어 헌 옷까지 주면서 시에 베푸는 척 하시고. 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좋은 옷 드리는 건데. 좋은 옷이면 사돈이 입으세요. 나는 당신 입던 헌 옷 받을 만큼 한심한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제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무급 가사 도우미 안 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찾아서 살 겁니다. 도와드리는 건 도움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을 잃은 게.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3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집안일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의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정숙, 당신은 이제 졸업이야. 가사 노동에서 은퇴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의 가사 노동 은퇴 계획. 1단계 시장 조사 가사 도우미 시급 알아보기. 2단계 청구서 작성 그동안의 노동 비용 계산하기. 3단계 영모기지론 준비 노후 자금 확보하기. 4단계 선원 가족들에게 통보하기. 계획을 세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업체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고 인터넷으로 시세도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들이 전부 돈을 받고 하는 전문 노동이었던 겁니다. 가사 도우미 시급 1만 5천 원. 베이비시터 시급 1만 2천 원 5시간 이상 시 추가 수당. 식사 준비 및 반찬 배달 1회 5만 원. 김장 대행 한 포기당 5천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사돈을 위해 한 일들을 환산해 봤습니다. 예준이 돌보기주 2회, 1회 8시간 월 96만 원. 반찬 배달주 1회 월 20만 원. 김장 쉼포기 25만 원. 월 평균 1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어치의 노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공짜로 제공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의 근무 조건도 알아봤습니다. 주휴일 보장, 식사 시간 별도 제공, 초과 근무 시 가산 수당, 명절 보너스. 제가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휴일은커녕 오히려 명절에 더 일했습니다. 가산 수당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5억이시니까 월 19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은행에서 처분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유산으로 못 물려주시는 거죠. 괜찮아요. 신청할게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수치를.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돈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였습니다. 사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이번 주 금요일에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사돈, 죄송한데 요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허리가요? 네,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요. 한동안 무리하면 안 된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사돈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그럼 어쩌죠? 금요일에 꼭 미용실 가야 하는데. 다른 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사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김장은 좀 어때요? 허리 괜찮아지셨어요? 아직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래요. 그럼 올해 김장은 어떡하죠? 사돈 될 것은 업체에 맡기시면 어때요? 요즘 김장 대행 서비스 많이 하던데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해드리는 것도 원래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사돈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사돈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준이도 안 봐주시고 김장도 안 해주시고 사돈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애들 직장 관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 도와주면 직장을 관둬야 한다니. 그럼 저는 뭡니까? 제 인생은 없는 겁니까? 사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요? 사돈은 은퇴하셨잖아요. 집에서 쉬시면서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해서 공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돈은 비웃었습니다. 공짜 일꾼이라니요.
우리 가족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죠. 아이고, 요즘 노인들 참 이기적이 됐네요. 옛날에는 조부모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왔어요. 지금은 각자 따로 사는데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 둘 다 일해야 살 수 있는데. 그건 사돈 문제예요.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사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사돈. 이게 어른이 할 행동이에요?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돈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준비한 문서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박정숙의 가사 노동 정산 내역 및 향후 서비스 유료화 공고. 첨부 파일에는 지난 6개월간의 노동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육아 서비스 96회 8시간씩 시간당 12,000원, 총 921만 6천원. 식사 준비 24회 회당 5만원 총 120만원. 청소 및 설거지 48회 회당 3만원 총 144만원. 합계 총액 1,185만 6천원. 그리고 향후 이용 약관도 첨부했습니다. 박정숙 가사 서비스 이용 약관. 1. 모든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당일 취소 시 50%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시간당 요금은 시중 시세를 따릅니다. 4. 주 1회 휴무일이 보장됩니다. 5. 명절 근무 시 2배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문서를 올리고 나니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며느리 어머니, 농담이시죠? 사돈, 정신 차리세요. 잠시 후 두 번째 문서를 올렸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확인서였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번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어. 매달 190만 원씩 받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 집은 너희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게 됐어. 단톡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을 왜 담보로 잡아요? 우리 유산은요? 유산? 내가 너희 육아를 공짜로 해주는 건 내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일이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하지만 아들아, 나도 살아야 해. 너희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지금 굶어 죽을 순 없잖니.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은 꺼뒀습니다.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해둔 제주도 행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한 달간 제주도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한 달쯤은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걱정되는 마음도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드디어 탈출했구나. 응, 한 달 동안 실컷 놀 거야.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언제 이런 풍경을 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흑돼지 구이, 해물탕, 막걸리.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벌써 밝아졌어. 그래, 나도 기분이 진짜 좋아.
휴대폰은 여전히 꺼둔 채였습니다.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제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었습니다.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어디 가셨어요? 나도 몰라. 아침에 나갈 때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전화는요? 안 받으셔. 꺼놓으신 것 같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그럼 내일 예준이는 누가 봐요? 그제야 아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급히 사돈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뭐라고요? 그럼 내일 예준이는 어떡하고요? 장모님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럼 저희 둘 다 회사 쉬어야 하는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예준아, 빨리 일어나. 싫어. 졸려. 겨우 깨워서 밥을 먹이려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채워놓던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배달 음식 시켜. 아침부터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예준이는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그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넘치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들이 직접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 3회, 하루 8시간씩 아이 돌봐주시는 분 구하는데요. 얼마예요? 주 3회 8시간이면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80만 원입니다. 네. 180만 원이요? 네, 그리고 5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이면 초과 근무 수당까지 해서 월 2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싸네요. 시중 시세가 그렇습니다. 싸게 하시려면 개인을 구하셔야 하는데 그럼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위험하실 수 있어요. 아들은 결국 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첫날 시터가 집에 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초과 근무 시에는 시간당 2만 원 추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식사는 준비해 주셔야 하고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일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오직 육아만 담당합니다. 아, 네. 반찬이나 간식도 미리 사다 놓으세요. 제가 장 보러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준이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시터는 예준이의 옷만 갈아입히고 바닥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바닥 좀. 청소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퇴근 후 집에 온 아들은 온 집안이 엉망인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이비시터비로 월 220만 원을 내는데도 집안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가사 도우미까지 구하려면 추가로 월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합쳐서 월 370만 원. 이 돈이면 엄마한테 드리는 게 훨씬 싸잖아. 그제야 어머니가 해주던 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배달 음식은 비쌌고 건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가 놓은 김치가 바닥났습니다. 반찬통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 며느리가 직접 김치를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를 사왔지만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이거 너무 시큼해요. 어머니 김치랑 완전 달라요.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지. 식탁에서 예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요. 이거 맛없어요. 예준아, 참아. 할머니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시금치나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데쳐서 양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시금치나물은 질기고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레시피대로 했는데. 며느리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도 안 맞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요. 다시 배달 음식. 한 달 배달비만 2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베이비시터비 220만 원까지. 월 500만 원이 나간다고. 아들은 통장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실 때는 공짜였는데. 아니,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대가 없이 희생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사돈은 직접 예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손주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는 것.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 예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점심때 데리러 가서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하고 단 하루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준아, 좀 가만히 있어줄 수 없니? 싫어. 나 놀고 싶어. 예준이는 집 안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어질렀습니다. 치우면 치울수록 더 어질러졌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려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재료도 없고 요리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준아, 오늘은 외식하자. 싫어요. 할머니 집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안 계시잖아. 결국 또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예준이는 투덜거리며 억지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기 돌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이걸 정숙 사돈이 매일 했다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사흘째 되는 날, 사돈은 소파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몸살처럼 아팠습니다. 이거 완전 중노동이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 후회, 부끄러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헌 옷을 건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휴대폰을 꺼내 정숙 사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돈께서 하시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제주도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어르신은요? 나도 비슷해요. 노년의 자유를 만끽하러 왔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지쳐서 1년간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 달라지던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존중은 베푸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만 나가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돌아가서 대화하세요. 당신의 고통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족은 원래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경계를 세운 건 그들을 위한 교육이기도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사과 메시지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돈. 모두가 잘못했다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제가 부끄럽습니다. 꼭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다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베이비시터 써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예준이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사돈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 평화 협정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에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1조 모든 도움 요청은 최소 3일 전에 정중히 부탁한다. 제2조 육아 및 가사 지원 시 시간당 1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3조 매주 일요일은 정숙의 휴무일로 정한다. 제4조 명절 및 제사 준비는 모든 가족이 분담한다. 제5조 정숙에게 함부로 지시하거나 타박하지 않는다. 제6조 정숙이 거절할 권리를 존중한다.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사례비는 좀. 협상 불가입니다. 전문가의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주택연금 신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공짜로 일하면서 내 노후 자금을 까먹을 순 없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베이비시터 써보니까 월 50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엄마가 해주시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데. 며느리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조건 다 지킬게요. 대신 돌아와 주세요. 사돈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헌 옷까지 드리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서명한 협정서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협정서를 쓴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한 건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위한 거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나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내 엄마처럼도 살지 말고 나처럼 희생만 하지도 마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는 일도 하시면서 손주까지 보려고 하셨잖아. 그러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셨고, 나는 희생만 하다가 내 인생을 잃어버렸어. 둘 다 옳은 방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계를 세우는 거야.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도움에는 감사를, 노동에는 대가를. 그게 건강한 관계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나중에 예준이가 결혼하면 똑같은 상황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엄마한테도 이 얘기 해줘. 우리 여자들끼리 서로 이용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사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반말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다음 주 목요일에 혹시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이요? 일정 확인해 볼게요. 네, 천천히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준이를 돌봐준 날에는 정확히 8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사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사례비예요. 고마워요.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형님, 혹시 올해도 김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제대로 비용 드리겠습니다. 몇 포기 필요하세요? 30포기만 부탁드려요. 그럼 15만 원이에요. 네, 당연하죠. 김장을 다 담근 후 사돈은 김치를 받아들며 거의 절을 할 기세였습니다. 이 김치는 정말 금치예요, 금치. 소중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저번에 옷 드렸던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돈 형님, 저는 제가 부칠게요. 나는 나물 준비할게요. 모두가 분담해서 일했습니다. 저는 감동만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형님.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극진한 대접에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제 휴무일입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혼자만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상추 겉절이. 양은 적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68.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채화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막 먹었어. 오늘 휴무일이시죠?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제대로 저를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박정숙, 수고 많았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제 시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사는 것. 공짜는 없습니다. 노동에는 대가가 있고 존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이 제가 준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희생만 하지도 말고 냉정하게만 굴지도 말고 경계를 세우되 사랑을 잃지 말고 도움을 주되 자신을 잃지 말라고.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이제는 저를 위한 날들입니다. 그렇게 박정숙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진짜 제 인생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 세워진 평화. 주택연금 통장에 매달 1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대신 더 값진 것을 물려줬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